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아등바등 살았죠. 그렇게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좀 쉬어보자 싶었는데 딱 3년 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애야,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장면이 지금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노년 빈곤의 늪에 빠져 자식 눈치를 보며 살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낭비벽이 심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마주한 이 정글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치명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래서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통적인 실수 10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5년 뒤, 아니 당장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노후에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확실하게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은퇴자들의 지갑을 노리는 10가지 함정, 그 잔혹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자영업,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의 유혹입니다. 58년 개띠, 우리들의 영원한 형님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손에 쥔 돈이 얼추 3억 정도 됩니다. 평생 갑으로 살다가 을이 되기 싫어서 남 밑에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번화가 1층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본사 매니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브리핑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 유동인구 보이시죠? 하루 매출 2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다 빼도 사장님 가져가시는 순수익 월 500만 원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 말에 김철수 씨는 덜컥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픈 첫날 지인들이 화환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출이요, 정말 3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김철수 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아, 나 장사에 소질 있나 봐. 내가 백종원인가 봐. 그런데 딱 한 달 뒤, 바로 맞은편에 대형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더니 빵까지 팔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김철수 씨 가게의 절반입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죠. 알바생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월급 더 달라고 하죠. 김철수 씨, 인건비 줄이려고 아내랑 둘이서 새벽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빵을 굽고 팝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부부싸움은 늘어만 갑니다. 1년 뒤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입니다.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려 했더니 요즘 누가 빵집 하냐며 들어올 사람이 없답니다. 결국 폐업 신고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또 1,000만 원이 깨집니다. 3억이 1년 반 만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철수 씨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가 천국이었다. 그땐 전쟁터인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여긴 지옥이더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준비 없는 창업은 자살행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률이 5년 내 80%에 육박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로망이라는 가면을 쓴 괴물, 바로 준비 없는 귀농귀촌입니다. 도시의 매연과 경쟁에 지친 우리 은퇴자들.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며 꿈을 꿉니다. 서울 토박이 박영감님 사례를 볼까요? 박영감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귀농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200평 땅을 사서 2층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땅값 2억, 건축비 3억, 도합 5억을 현금으로 질렀습니다. 첫 해 농사, 고추랑 상추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잡초 뽑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시골 텃세는 또 얼마나 심한지 마을 발전 기금 내라고 이장님이 매일 찾아옵니다. 안 내면 왕따 시킵니다. 동네 슈퍼 가려니 차 타고 20분입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내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다시 서울 갈래? 결국 2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5억 들었으니 5억만 받아도 좋겠다 싶었죠. 부동산 사장님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사장님,
여기 시세가 3억도 안 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이런 시골에 큰 집 사러 옵니까? 충격입니다. 5억짜리가 3억이 된 것도 억울한데 그마저도 안 팔립니다. 결국 2억 5천에 금매로 넘겼습니다. 2년 전원 생활의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날린 셈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월세 산 꼴이죠. 여러분, 시골 생활은 로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굳이 가고 싶으시다면 제발 집부터 짓지 마시고 1년 동안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 다 겪어보고 그래도 좋으면 그때 땅 사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생명입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귀얇은 은퇴자를 노리는 지인들의 달콤한 사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평소 의심이 많아 은행 예금만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명품백을 들고 와서 밥값을 계산합니다. 너 로또 됐니? 물어보니 친구가 은밀하게 말합니다. 야, 요즘 누가 은행에 돈 넣니? 강남에 무슨 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장만 되면 100배는 기본이야. 나 저번 달에 넣은 거 벌써 3배 올랐어. 귀가 팔랑거립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가? 설명회에 따라갑니다. 으리으리한 사무실. 양복 입은 말 잘하는 젊은이가 침을 튀기며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이 어쩌고 미래기술이 어쩌고. 못 알아듣겠지만 다들 박수치고 난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달 진짜로 통장에 500만 원이 수익금이라며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네? 이 여사님 눈이 뒤집힙니다. 적금 깨고 보험약관 대출받아서 2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대표는 해외로 도주했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돌려막기였습니다. 이 여사님, 경찰서 가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욕심을 먹고 자랍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대박 정보. 이 세 단어가 들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자기 혼자 몰래 해서 재벌되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내 전 재산을 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캥거루족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한국 부모님들, 자식 사랑 끔찍하죠? 캥거루 자녀를 둔 최 이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취업 준비한다고 5년째 공부 중입니다. 학원비, 용돈, 구시원비 대주느라 최 이사님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이번엔 결혼을 하겠답니다. 아빠, 서울에 전세 구하려면 5억은 있어야 한대요. 대출받아도 2억이 모자라요. 최 이사님,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살던 아파트 줄여서 2억 보태줬습니다. 이제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빌라 전세로 이사가서 사는데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아빠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도 대출이자 갚느라 죽겠어요. 그리고 애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 이사님이 아들에게 2억을 안 주고 본인 노후 자금으로 쥐고 있었다면 아들은 좀 힘들게 시작했겠지만 최 이사님은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비 걱정도 없었겠죠. 결국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공멸의 길입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섣부른 건물주의 꿈, 수익형 부동산의 배신입니다. 상가 투자의 쓴맛을 본 정 선생님 사례입니다.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라 세상 물정 잘 모르십니다. 신도시 상가 분양 플래카드에 적힌 수익률 10% 문구에 홀려 모델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장이 화려한 주감도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코너 자리, 스타벅스가 들어올 자리예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바로 나갑니다. 스타벅스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금 쏘고 중도금 대출받았습니다. 준공이 났습니다. 스타벅스요.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들어온 건 부동산 사무실 하나뿐. 그나마 6개월 뒤에 나갔습니다. 2년째 공실입니다. 대출이자만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밥 줄여야 합니다. 상가 투자,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덤볐다가는 3대가 고생합니다. 특히 신도시 상가는 상권 형성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 10년을 버틸 찰 자금력 없으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 많이 주는 우량주를 사서 배당금 받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주식 단타 중독입니다. 평생 주직 생활만 하다가 집에 혼자 남겨진 남성 은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사장님은 매가 왕년에 분석 좀 했지 하면서 차트 펴놓고 줄긋기 시작합니다.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서 3% 먹고 나옵니다. 역시 난 감각이 있어. 하루에 10만 원 벌면 친구들한테 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전주에 걸렸습니다. 사자마자 하한가 갑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물타기 해야 해. 남은 돈 다 털어넣습니다. 다음날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갑니다. 은퇴 자금은 피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은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지만 은퇴자는 10년 뒤에 돈 쓸 일이 생깁니다. 연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 늑대굴에 맨몸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려거든 전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을 자산에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루한 투자가 좋은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바로 잘못된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피해자 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보죠. 20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 진단비 3천만 원 나오는데 보험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설계사가 와서 그럽니다. 언니, 이거 보장기간이 80세까지라 너무 짧아. 요즘 100세 시대잖아. 이거 해지하고 100세 만기 1억짜리로 바꿔. 귀가 얇은 강 여사님. 옛날 보험 깨고 월 15만 원짜리 새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덜컥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 보험 약관을 보니 가입 후 90일 면책, 1년 미만 50% 지급 이런 거 다 지났는데 알고 보니 소외감 분류가 달라져서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답니다. 옛날 보험은 유방암도 일반암으로 쳐서 3천만 원 다 주는데 말이죠. 게다가 옛날 보험은 확정금리형이 많아서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가 쏠쏠했습니다. 그걸 깬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고 털 빠진 닭을 산 꼴입니다. 보험 리모델링, 제발 신중하세요. 특히 2000년대 이전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상품들입니다. 그 말은 고객에겐 보물이라는 뜻이죠. 절대, 네버,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유혹입니다. 퇴직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걸 다달이 연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한 방에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 일시금 수령해서 아들 사업자금 대준 박 부장님 사례입니다. 아들이 카페 한다고 2억만 달라고 사정해서 퇴직연금 깼습니다. 아빠, 내가 자리 잡으면 매달 200씩 용돈 드릴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 뒤 카페 망했습니다. 아들은 연락 피하고 박 부장님은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경비 일자리 알아봅니다. 허리도 아픈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연금을 깼을까? 피눈물을 흘립니다. 연금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채워준 강제저축 자물쇠입니다. 그걸 푸는 순간 돈은 증발합니다. 연금은 밥입니다. 밥줄 끊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눠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아홉 번째 함정은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바로 황혼이혼과 재산분할입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배우자가 은퇴와 동시에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각자 살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 들어가면 퇴직금, 연금까지 반반 나눠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이 반토막 나면 두 사람 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주거비용은 2배로 들고 생활비도 따로 드니까요. 남편분들, 은퇴하면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죠. 밥 줘, 어디가, 물 떠와. 평생 전업주부로 산 아내분들, 이 소리에 노이로제 걸립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라며 이혼 선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삼식이가 되지 말고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면서 아내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사이 좋은 부부는 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지만 사이 나쁜 부부는 돈이 있어도 지옥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함정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오직 은행 예금에만 넣어둘 거야. 난 안전한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과연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입니까? 10년 전에는 얼마였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내 돈의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겁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20년 뒤에 꺼내면 숫자는 1억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걸로 살 수 있는 건 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매력 하락이라고 합니다. 현금만 금고에 넣어두고 안심하는 분들, 매년 돈이 3%씩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실물 자산이나 주식, 리츠 등에 담아두셔야 구매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불타는 집에서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현금의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은퇴자를 노리는 10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숨이 턱 막히시나요? 아니면 아차 싶으신가요? 무섭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직시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함정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과 과신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진 것을 지키며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현역 시절이 공격수였다면 은퇴 후는 철저한 수비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세요. 창업 생각나면 프랜차이즈 폐업률 통계를 한 번 더 보시고, 시골 가고 싶으면 한 달 살기부터 해보시고, 자녀가 돈 달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덕분에 잘 지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 용돈 달라는 말 대신 손주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여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차이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의 시작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은퇴 후 가장 좋은 재테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일거리입니다. 큰돈 욕심내지 않고 적더라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일거리, 그리고 건강한 몸. 이 두 가지만 있다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한 노후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억 원이 있는 자산가보다 매달 2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가진 은퇴자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은퇴 후 마주하게 될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무려 40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준비 없는 막연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20%의 안정적인 노후를 확보하신 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가, 동료가 이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세요. 친구의 노후를 구해주시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은퇴 지혜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절대 살지 말아야 할 집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